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체 검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흡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착법은 접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혹은 제거하고자 하는 특정 항체가 있을 때 그 항체와 반응하는 세포를 넣어서 인큐베이션을 시켜서 하나의 결합체로 만든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결합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병원 검사실에서는 항체 검사 과정에서 알로안티바디와 오토안티바디가 섞여 있을 때 환자의 알로안티바디를 정확히 검출하기 위해서 그 검출을 방해하는 자가항체를 제거할 때 흡착법을 사용합니다. 환자한테 어떤 알로안티바디가 있다는 것은 환자의 적혈구에는 그 알로안티바디에 해당하는 항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적혈구를 넣은 다음에 반응을 시키면 자가항체 같은 경우는 환자의 적혈구와 반응하여서 결합이 되고 흡착이 되고 알로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흡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이나 원심분리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결합체를 제거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알로안티바디만 남게 됩니다. 이 검체를 가지고 항체 검사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알로안티바디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흡착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제법과 PEG법입니다. 둘 다 항원항체 반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지제법 같은 경우는 이미 적혈구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항체들을 싹 뜯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경우도 스카치 테이프에 먼지가 이미 많이 묻어 있으면 잘 달라붙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흡착법을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적혈구 표면에 묻어 있는 처럼 항체들을 제거해 주어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PEG법 같은 경우는 간단히 생각해서 리스처럼 항원항체 반응을 증강시켜 주어서 인큐베이션 타임을 줄여주는 포텐시에이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가항체 같은 경우는 PEG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항원항체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데 알로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응 항원이 셀이 없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증가하지 않지만 오토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적혈구와 반응이 더 증가하게 되어서 그 반응도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쉽게 두 항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항체 판어글리티네이션과 희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항체 같은 경우는 환자 자신의 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정적혈구, 그러니까 검사할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패널셀들과도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것을 판어글리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토컨트롤을 포함하여 모든 패널셀들과 어느 정도 이상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자가항체의 특징인 판어글리티네이션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흡착법 같은 경우에 개별 검사실에서 PEG 같은 것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흡착법 대신에 희석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온난 자가항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가혈구에 자가항체가 흡착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검체에서 동종항체에 비해 적은 양으로 자가항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게 희석법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검체를 계속 희석해 나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오토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알로안티바디보다 먼저 희석되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알로안티바디만 남은 검체를 가지고 항체 검사를 시행하면은 알로안티바디를 검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흡착법과 희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를 마지막으로 길었던 항체 검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